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당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와 선관위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권한이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과 또 최근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선관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 건데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오늘부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하예빈 기자입니다. 국회 본관에 텐트가 마련됐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낼 때까지 무기한으로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대로 판단해 주시기를 저라도 목숨 걸고 단식하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직접 박 의원이 단식 농성을 펼치는 국회 본관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위헌 선고를 내린 이후에도 마 후보자 추천이 여야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식 농성에 돌입한 박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식은 탐욕의 생떼이며 계엄 피해에 시달리는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내란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이틀 뒤인 오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주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계획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여권에선 헌재에 이어서 선관위를 향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이른바 세컨드폰 사용을 비판하면서 선관위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정작 김 전 사무총장은 작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던 인물입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선관위 감사에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세컨드폰 사용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이 재임 중이던 2022년 1월경 선관위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같은 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기에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논란이 된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도 출마했던 인물입니다.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뒤였는데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여권에서는 김 전 사무총장 논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선관위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도까지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그걸로 정치인들하고 비밀 통화했답니다. 나쁜 짓 하는 선관위가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도 소셜미디어에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권의 이 같은 공세가 선관위 흔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변인 명의 브리핑에서 탄핵 심판 판결을 뒤집거나 결과에 불복할 명분을 쌓으려는 목적이라며 윤석열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투표 시스템에 대한 의심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사퇴 77일 만에 공개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은 대단히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외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골목을 오릅니다.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당대표를 사퇴하고 77일 만에 공개 일정입니다. 계엄이 잘못됐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지만 계엄 선포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대표로서 대단히 괴롭고 안타깝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제가 괴로운 거는 변론의 문제입니다만.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던 어떤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폭거의 부분도 역시 대단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그분은 5년 동안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 헌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장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의 구체적 방향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어제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거친 설전을 벌인 직후 영국으로 갔는데 백악관과 달리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이고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 요청을 무시하고 정장 차림을 하지 않은 것부터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He's all dressed up today.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논란이 됐던 옷차림 그대로 영국 총리 공관 런던 다우닝가 10번지를 찾았습니다. 백악관에서와 달리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As you heard from the cheers on the street outside, you have full backing across the United Kingdom, and we stand with you, with Ukraine. 영국은 또 우크라이나 군사 역량 강화 목적으로 22억 6천만 파운드, 우리 돈 약 4조 1,584억 원 상당의 대출 프로그램도 발표했습니다. 유럽 각국 정상들은 잇따라 지지 성명을 내놨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정상들과 긴급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노딜 이후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선 젤렌스키에 대해 격앙된 반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He said he does not think that he owes President Trump an apology for what happened inside the Oval Office today. Do you feel otherwise? I do. 미국의 개입 없이는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거듭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수습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